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인가? 공든탑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공든탑을 쌓자. 공든탑이 무너지라 그러죠. 예, 공든탑이 무너지라가 아니고 공든탑을 무너뜨려야 학문을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썼는 책 표지인데 고조선 문명과 신시문화,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제가 강의를 쭉 해나가는데, 이 책의 머리글 제목이 공든탑을 무너뜨리다. 여러분들 책 이렇게 딱 보면 다 머리글이 있어요. 머리글 또는 머리말. 저는 머리글, 머리말 그렇게 안 씁니다. 머리글에도 제목이 있고 주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머리글이나 머리말이라는 거 하나만 누구든지 그건 머리말인데 그걸 왜 써요? 그걸 쓰더라도 주제를 밝혀서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주제에 있는 머리말 쓰기 때문에 제 책에는 머리말에 다 주제가 붙어 있어요. 예, 주제는 공든탑을 무너뜨리다. 예,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 첫째로 역사학에는 공든탑이란 없다. 공든탑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뭔 학문을 합니까? 공든탑을 무너뜨리고 새 탑을 쌓는 것이 학문이죠. 그게 햇빛 학문이고 그것이 예, 벌어먹는 학문이죠. 예. 그래서 역사학은 사료학이다.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료를 연구한다는 것이 저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학은 새 사료가 발굴되면 기존 역사의 공든탑이 해체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는 옛날도 아니라 얼마 60년대까지도 우리나라에는 구석기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석장리와 전곡리에 구석기가 나왔어요. 예, 1960년대 석장리에 발견되고 1970년대 와서 전곡리에 구석기 유적이 발달됐는데 거기에 양면 핵석기가 나왔어요. 그 전에는 구석기 연구에서 세계학계 양면 핵석기는 동양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서양에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역사책이 바꿔야 되죠. 예, 한국에는 구석기가 없다고 그랬는데 구석기 시대도 있었고 구석기 시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구석기 역사를 바꿔 해서 동양에도 양면 핵석기가 있다. 깼는데 한쪽 면만 깼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깼어. 더 발전된 예, 구석기를 만든 거죠. 그래서 동양에도 구석기가 있고 그 구석기가 어디냐 한국에 있다 하는 것이 전곡리에 이 자료가 나오니까 역사책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책을 바꾸려고 자료를 날조한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후지무라 시니치라는 사람이 구석기를 날조했어요. 우리나라에는 1960년대 이전에 이게 구석기가 발굴될 때도 교과서를 안 바꾸었어요. 발굴됐는데도 교과서를 안 바꿨어요. 그래서 1970년대 10년 뒤에 교과서를 바꾸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구석기가 교과서에서 나오고 하자 일본에서 1970년대부터 이 후지무라 시니치라는 사람이 아마추어 고고학자인데 구석기를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묻어 놓고 발굴할 때 가서 그걸 발굴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발굴할 때마다 계속해서 시대를 앞질러 가지고 구석기를 162점을 발굴하고 맨 처음에는 7만 년 전, 우리나라는 20만 년 전인데 그런데 7만 전에 갔다가 우리보다 앞서려고 70만 년 전에 구석기가 발견했다고까지 나갔어요. 그런데 일본은 이 조작된 이 발굴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교과서 그에 맞다 표지 사진부터 바꿨어요. 우리나라는 진짜가 나와도 바꾸고 교과서를 바꿀 줄 몰랐는데. 그랬는데 마이니치 신문사 기자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신의 손인가? 발굴할 때마다 새로운 더 오래된 구석기가 나온가 싶어서 다음에 발굴지가 어디라고 하는 것을 알고 며칠 전에 거기 몰래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그랬더니 이 후지무라 시니치라는 사람이 발굴하기 며칠 전날 밤에 몰래 가서 자기가 만든 가짜 구석기를 거기 심어 놓는 거죠. 심어 놓고 발굴하러 가서 발굴해가지고 이야 더 오래된 70만 년 전 구석기가 나왔다 그래서 이 기자가 미리 심어놨다는 것을 발표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방송으로 생중계하는데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이 또 신이치라는 사람이 생방송으로
방영되는 그 카메라 앞에서 내가 이번에 발견한 뭐 구석기는 70만 년 전 것으로 이렇게 하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기자가 이 몰래 카메라에 촬영한 것을 들이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발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가짜를 가지고 역사를 날조하듯이 어쨌든 새 사료가 발굴되면은 역사는 바뀐다. 그 공든탑이라면 없어요. 그래서 새 사료가 발굴되면은 공든탑이 다 무너지는 거죠. 기존 학설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역사학은 사관의 학문이죠. 자료를 어떻게 보느냐,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사료를 어떻게 보느냐는 관점. 그 관점에서 사료가 해석되고 역사가 서술되는 거죠. 그래서 실증사관, 실증주의 사관으로 보면은 이른바 당군 신라 고조선의 역사는 역사가 아니다, 신화다. 어떻게 한웅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곰이 말을 하고 또 무슨 까마를 먹고 사람이 되고 이게 무슨 역사냐? 이 실증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신화다, 역사가 아니라고. 그러나 다른 사관으로 주권사학이라든가 본풀이 사관으로 보면 이것은 진정한 역사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 사관으로 사료 해석을 하면 역사의 공든탑이 무너진다, 해체된다. 제가 지난 시간 강의에서 당군 조선의 역사는 물론 환웅 신세의 역사까지 다른 사료를 입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증사관으로 보면 당군의 역사는 허브지만은 주권사관은 건 역사의 주권이 있다는 것처럼 이 나라에도 주권이 있고 다른 그 학문에도 주권이 있어요. 주권이라는 것이 바로 햇빛 학문이고 바로 벌어먹는 학문이죠. 자기 학문의 주체성을 가져. 학문에 걸리죠. 그래서 주권사관으로 봤을 때는 당군조선은 물론 환웅신시까지도 새롭게 바뀔 수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사관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공든탑이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고조선을 연구하면서 공든탑을 무너뜨리다 할 때는 공든탑이란 뭡니까? 학문의 패러다임이다. 역사학의 패러다임. 어떤 전범 또는 틀을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그 패러다임을 해체해야 돼. 그래서 이 패러다임의 해체는 바로 공든탑의 해체인데 단순한 지식 비판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역사를 보는 틀을 전환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조선 문명 연구는 기존 패러다임에 대한 도전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새탑을 세우는 것이 이 강의의 목표다. 그러면은 역사학의 새탑을 세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역사학의 새탑을 쌓는 과정 6단계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든탑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새탑을 세우려면은 역사학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려면은 일단 공든탑의 참사를 멈춰야 돼. 야, 그 참 공든탑 훌륭하다. 이러면 자기가 새탑 못 세워요. 훌륭한데 뭐 자기가 새탑 세울 게 뭐 있어요. 그래서 공든탑의 참사를 멈추어야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당군 신화 이거 그 자체로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당군 신라라고 하는 그 명칭 당군 신라라고 부르는데 참사를 멈추어야 여기 새로운 연구가 가능하지. 당군 신라 그래 나도 당군 신라 그 호명에 동의하고 그대로 따르면은 새로운 연구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당군 신라는 일제강점기에 처음 만들어진 말이다. 그 이전엔 당군 신라는 말이 없어요. 어떤 문헌에도 당군 신라의 내용은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지만은 당군 신라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일제강점기 이후에 처음 만들어진 말이기 때문에 여기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든탑에 찬사를 멈추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든탑을 자세하게 뜯어보라는 것이죠. 그래야 기존 학설의 문제점을 포착할 수 있다. 찬사만 멈추면 안 되고 거기 뭐 문제점은 없는가 자세하게 뜯어보면은 문제점을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군신나의 호명에 찬사를 멈추고 이거 일제강점기부터 만들어진 말인데 그 이전엔 안 쓰던 말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자세하게 뜯어보면 당군신나라는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당군에 관한 내용보다가 환웅에 관한 내용이 더 중심을 이루고 있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고조선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이까지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을지 처음부터 머리부터 이까지는 전부 환웅에 관한 것이죠. 말미에 조금 붙어 있는 것이 당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걸 가지고 이 전체를 당군신나라 그래요.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이거 전부 환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환웅에 관한 그렇게 자세히 뜯어보면은 문제점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거 환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과정에는 공든탑의 빈틈을 비판적으로 포착하라. 예. 그래야 공든탑이 부실한 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당군신나를 주목해 봤을 때 환웅에 관한 내용이 더 많네. 그래서 환웅신나를 당군조선의 건국신나라고 하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어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 세 단계를 한번 보겠어요. 일반적으로 강단학계에서는 당군신나를 역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역사와 신나는 다르지 그러므로 당군신나는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나는 역사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따라서 당군신나는 역사가 아니고 그러므로 당군조선의 역사는 역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찬사, 공든탑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더 연구가 없어요. 그런데 당군 역사는 역사가 아닌가? 당군신나에 대해서 찬사를 신나는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찬사를 멈추고 그 다음 단계 그걸 자세히 뜯어보는 거죠. 그래서 당군신나는 조선 건국신나이므로 일반 신나와 달리 역사성을 지닌다. 신나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무속 신나도 있고 뭐 그리스 로마 신나도 있고 그래서 뭐 사랑에 관한 신나도 있고 뭐 전쟁에 관한 신나도 있고 온갖 신나가 다 있어요. 풍속에 관한 신나도 있고 문화 영웅에 관한 신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당군 신나는 조선 건국 신나이기 때문에 일반 신나하고 다르다 하는 이야기. 그러므로 이거는 역사성을 지닌다. 이렇게 새로운 문제점을 포착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공든탑의 빈틈을 비판적으로 포착하라 그랬어요. 당군 신나가 고조선의 역사가 아니라면은 빈틈을 포착하는 게 만약에 그거 아니라면 주몽신나도 고구려사가 아닌가? 또 박혁현의 신나도 신라사가 아닌가? 그런데 당군신나는 역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주몽신나는 역사가 아니라는 소리 안 합니다. 박혁거세는 신라사가 아니라는 소리는 안 해요. 오직 당군신나 고조선 역사만 부정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 다음에 다음 세 단계는 또 뭐냐 하면은 공든탑의 우상을 무너뜨려라. 지금까지는 비판하고 빈틈을 찾은 이제 아예 무너뜨립니다. 그래야 자기 학문의 독창성이 살아나요. 여기서부터 완전히 무너뜨리고 자기 학문의 독창성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당군조선의 건국신나 이전에 환웅신리의 건국신나가 있었다. 이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그래서 이 당군신나라고 하는 그 공든탑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신나 환웅신시의 건국신나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새 탑을 스스로 공들여 쌓아라. 그래야 자기 학설이 수립된지. 그래서 내 학설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삼국유사 고조선의 고기는 환웅신나이고 또는 신시의 건국신나다. 이렇게 고조선의 건국신나가 아니라 신시의 건국신나다. 이렇게 자기 학설을 쌓을 수가 있어요. 이건 익산 미륵사지를 새로 쌓은 겁니다.
예.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새 공든탑을 거듭세워 일반화하라. 그러면 이게 학설이 되고 이론화되는 거죠. 그래야 자기 학설이 수립되죠. 그래서 뭡니까? 한국 건국신화는 부자관계의 이중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왜? 상유사 고전선조에 보면 한웅신화도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그 밑에 당군신화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웅신화, 아버지 한웅신화가 있고 그 아들 당군신화가 있다. 그래서 한국 건국신화는 부자관계의 이중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하나의 우리나라 건국신화 일반을 이해하는 새로운 학설이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고조선 역사뿐만 아니라 고려의 역사 또는 그 신라의 역사도 이 논리로 이해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새로운 공든탑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역사학의 일반 이론으로 적어도 한국 건국사를 이해하는 일반 이론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그 신화가 역사인가 아닌가를 따지면서 세 번째까지는 이야기했고 공든탑의 우상을 무너뜨리라 하면서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보면은 신화가 없는 역사는 시작이 없는 역사다. 아까 당군 신화뿐만 아니라 뭐 주몽신화, 박역거세 신화, 가야신화 다 뭐 김소로왕 신화 이게 가야신화잖아요. 그거 다 역사를 인정하잖아요. 그걸 가만 보니까 당군 신화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역사에는 뭐예요? 신화가 있다. 그래서 건국 신화가 없으면은 시작이 없는 역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세탑을 스스로 공들여 쌓으려면 어떻게? 당군 신화는 고조선의 역사를 서사적으로 형성함으로써 역사의 전승력을 확보한 탁월한 사료의 원형이다. 그래서 당군 신화는 신화이기 때문에 역사가 아닌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서사적으로 옛날 이야기처럼 형상화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한 번 들으면 잊지 않는 역사. 그러므로 기록되지 않아도 부비전승으로 길이길이 전승력을 확보하는 아주 훌륭한 사료 중에서도 훌륭한 사료의 본보기가 되는 그러한 기록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새로 공들여 쌓은 것이고 이것을 더 일반화하면은 어때요? 모든 역사의 첫 장은 신화로 쓰여져 있다. 그래서 신화가 없는 역사는 시작이 없는 역사예요. 그러므로 당군 신화는 신화이기 때문에 역사가 아닌 것이 아니라 신화이기 때문에 훌륭한 우리 역사의 첫 장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조선을 보는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당군신화라는 이름을 쓰니까 이게 아까 그림도 착각을 하고 환웅의 역사 또는 신시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데 이제는 고조선 신화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는 그래서 제목을 고조선이라고 탁 써놨어요. 그래서 그 고조선조에 기록된 고기는 한웅신화와 당군신화의 이중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중구조지만 한웅신화에 더 초점이 있어요. 여기 건국이념 홍익인간도 있고 제세이화도 있고 뭐 360여 살 다스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풍부의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쑥과 마늘 먹는 이야기도 여기 다 있어요. 당군신화 내용 거의 없어요. 아사달에 도입해서 조선을 건국해가지고 도읍지를 몇 번 바꾸다가 아사달에 들어가서 산실이 되었다. 그것밖에 뿐입니다. 여기는 홍익인간 이념도 있고 뭐 제세이화도 없고 풍부의우사 운사도 없고 뭐 천부인 세계도 없고 그거 전부 다 어디에 한웅신화에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비중이 높고 여기는 아주 조그만 이중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가지고 당군신화라고 일컬으면 한웅의 역사가 묻히고 또 한웅이 세운 신시의 역사가 증발돼 버린다. 예. 그래서 고조선 신화는 완벽한 건국신화다. 특히 환웅의 신시 건국신화는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조선 시대 역사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사료이자 잘 갖춘 사료이죠. 그리고 한웅신화와 당군신화가 이중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하나의 틀만 알면은 그 이후의 역사를 아는데도 일관된 이론과 방법으로 독창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 왜? 우리 민족사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사는
우리 민족이 가지는 고유한 서술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사회를 봤을 때도 고구려사회 출발은 뭐예요? 해모수 신라에서부터 시작. 그리고 그 아들인 주몽신라, 해모수 신라와 주몽신라. 해모수는 부여왕이죠. 주몽이 이제 고구려 신라입니다. 그래서 부여에서 고구려로 오는 이 과정. 신시에서 조선으로 오고 부여에서 고구려로 옵니다. 신라사회 출발도 육촌 신라가 있고 박역거세 신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중구조로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석달래 신라와 금알치 신라가 있어요. 예. 가야사회 출발도 구간 신라가 있고 금수로 신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중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서로 상호관계 속에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요 금알치 신라, 금수로 신라는 한자를 써놓고 읽을 때 김알지라고 보통 다 읽는데 금알지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김수로로 읽는데 금수로. 저도 아주 익숙하지 않아요. 남들이 하는 대로 따로 하니까 다 김알지, 김수로 그랬는데 왜 어떻게 김알지나 김수로를 읽어요? 금알지라고 하는 원인이 금이 뭐였습니까? 알지아기가 황금계에서 나왔기 때문에 금이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황금은 금이라고 표현해야지 김은 쇠붙이 김인데 쇠붙이 김을 어떻게 김알지라고 그래요? 이렇게 써놓고 김알지라고 읽는 것은 역사를 그 자체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호칭을 오늘 요즘 김가를 그대로 거꾸로 소급시켜서 역사를 바꾸어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금알지 신라나 김수로 신라가 아니라 금알지 신라, 금수로 신라 앞으로 그렇게 읽어야 된다. 이것도 바로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건국 신라에 대한 선입견을 극복해야 돼요. 예, 신라는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선입견을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내용은 건국 시조의 건국 과정을 역사적으로 써놨고 서술은 신라적 형식으로 포장돼요. 그래서 신라적 형식만 가지고 예, 이건 역사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역사를 써놨죠. 예, 역사적인 신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현 형식은 문학성을 가지고 있고 그 알맹이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역사에서 제외시키면 모든 역사의 시작을 제외시키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라적 서술을 역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된다. 그래서 당군 신라든지 박역거세 신라든지 건국 신라를 역사적으로 해석하려면 그 신라를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 사로 해석하고 다른 해석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와 신라에 대한 우리말인데 제가 고대사 관련 학교에 가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발표한 서두에 자중에 있는 여러 학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역사의 우리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역사학을 하면서 역사의 우리말을 모릅니까? 역사의 우리말을 모르는 건 좋은데 그걸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당연히 역사학자면 역사의 우리말은 무언가 하는 것을 질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역사의 우리말은 본풀이라는 그동안에 우리 역사는 뭐 히스토리아, 그래서 그리스 히스토리아에서 예, 요즘 영어 히스토리가 나오는데 히스토리라는 것은 과거의 사건을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예, 과거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죠. 그 다음에 한자말로 역사라고 쓰는 것은 사마천의 사기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 이건 뭡니까? 역사. 과거의 이력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 사자는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지필자를 말해요. 예. 그래서 히스토리 말하든지 역사라고 이야기하든지 다 이 외래어인데 묻는 사료에 집착했어요. 그래서 묻는 사가 고증하게 빠져있기 일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의 말로 우리 역사를 이해했다. 그런데 우리말로 역사를 보면 우리말은 본풀이에요. 예. 무당들이 구슬할 때 구판에서 역사를 노래합니다. 그냥 민족사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큰 구슬을 할 때는 천지조판 우주사를 연구하죠. 천지가 개벽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사람이 생기고 하늘과 땅이 생기고 하는 그런 우주사를 노래하는 것이죠. 그게 천지왕 공풀입니다.
그리고 무신의 내력을 본풀이하는, 성주고 하면 성주풀이의 내력을 이야기하고, 뭐 서귀포 본영당 본풀이 하면 서귀포 본영당 단신이 한라산 산신을부터 어떻게 자정했다는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본풀이라는 그 구판의 노래가 바로 역사를 서술한다. 근본을 푸는 것이 역사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본풀이를 한자말로 하면 무속신화, 우리가 당군신화, 뭐 한웅신화 하듯이 무당들이 하는 신화라고 무속신화라고 하는데, 또는 서사무가, 이것은 토박이 말이 본풀이입니다. 이거는 거 다 학계에서 쓰는 한자 말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던 천지항 본풀이나 서귀포 본영당 본풀이, 채석 본풀이, 당금역이 있죠. 이런 거, 성주풀이, 이거 다 역사를 서술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역사인가가 문제죠. 그래서 굿에서 본풀이의 역사적 인식과 기능을 주목해 보면은, 굿을 할 때 공연히 굿하지 않습니다. 굿을 할 때는 반드시 굿하는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집에 재수가 없다든가, 집에 또는 우환이 있다든가. 그래서 왜 이렇게 재수 없는 사건이 자꾸 일어나지? 그래서 재수 굿을 한번 해볼까? 또는 왜 우리 집에는 막 병치레하는 사람이 있고, 뭐 병원에 가도 안 낫고 약을 먹어도 안 낫고, 물어보니까 굿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환굿, 병굿을 합니다. 그래서 집이나 뭐 어떤 공동체에 문제가 있을 때 굿을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굿을 할 때는 이 집의 조상들,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 집에 재수가 없는가, 그 이전 조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중병을 앓고 있는가, 이것을 찾아냅니다. 그것이 바로 집안굿이고, 그 집안굿을 할 때는 죽은 조상들이 막 나와요. 그 가족사가 문제돼요. 여러분들 가족사를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앞으로는 개인사, 라이프 히스토리 그래가지고 한 개인의 생애사도 연구하고 가족사도 연구하고 마을의 역사도 연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로 국사만 역사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족사, 이것을 집안굿을 하면 가족사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죽었던 할아버지가 막 빙이 돼가지고 돌아오기도 하고, 또 오래 돌아가서 얼굴도 보지 못한 중조모님이 막 나타나가지고, 막 그때 내가 이래가지고 억울하게 죽었단다 그래가지고 막 붙들고 울고, 이런 가족사의 비밀이 받았지. 큰 굿을 할 때 마을굿이라든가 이런 공동체 굿을, 고을굿, 강릉단호굿 같은 거는 고을굿이잖아요. 그럴 때도 그 고을의 역사가 문제가 됩니다. 그보다 더 나아가면은 우주사까지, 천지개벽 조판, 천지조판 할 때 이 굿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굿은 과거의 역사를 쭉 훑어 내려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역사까지 전망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굿을 하니까 앞으로 이래저래 운명이 이렇게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병이 나을 것이다 아니고, 예. 그래서 병이 낫고는 어떻게 될 것이다. 미래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역사는 현재 문제를 찾기 위해서 과거의 본을 풀어가지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까지 예언까지 하는 것이 진정한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과거의 사실을 많이 알아가지고 아는 체 하는 것이 역사학이 아니다. 그래서 우주사에서 개인사까지 본풀이를 구성하는 것. 그래서 이 역사는 문제 해결사이자 미래를 전망하는 자로서 구술 역사가, 무당이 바로 구술 역사가, 오랄 히스토리언 기능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